제가 취했나 봐요. 당신은 정말 미치겠어요.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나누었고 불꽃처럼 타올랐다. 끝사랑 연가 시작하겠습니다. 환갑을 맞은 정나는 고등학교 동창인 미애와 함께 4박 5일의 일정으로 일본 자유여행을 떠났다. 6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보낸 세월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는 여행이었다. 활짝 핀 벚꽃처럼 그녀의 마음도 들떠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부터 정난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저 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녀를 설레게 했다. 첫날 저녁 도쿄의 번화가를 둘러본 두 사람은 호텔 근처의 작은 이자카야에 들렀다.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술 냄새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정나는 오랜만에 여유를 느꼈다. 한국에서는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정난 자신이었다. 미애와 함께 마시는 사케는 달콤했고 낯선 공간의 자유로움은 그녀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만들었다. 술잔이 오가며 둘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사랑, 결혼, 육아의 고단함, 그리고 이제야 찾은 자유로움까지. 미애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난의 시선이 옆 테이블로 향했다. 60대로 보이는 일본인 남자가 혼자 앉아 사케를 마시고 있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온화한 표정을 한 그는 어딘지 품격이 느껴졌다. 책을 읽으며 천천히 술을 음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남자가 정난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난은 당황스러워 고개를 돌렸지만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손에는 사케잔을 들고 있었다. 건배, 환갑 축하합니다. 일본어와 서툰 한국어가 섞인 그의 인사에 정난은 얼굴이 붉어졌다. 정난이 환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지만 그의 정중한 태도에 마음이 놓였다. 미애가 돌아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남자는 요시무라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은퇴한 대학 교수라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학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정나는 놀랐다. 술 기운이 올라올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지고 자연스러워졌다. 요시무라는 정난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고 그녀의 웃음에 함께 웃어주었다. 정난은 오랜만에 여자로서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에 설레었다. 그의 시선은 따뜻했고 말투는 신사적이었다. 미애가 피곤하다며 호텔로 먼저 돌아간 후 둘만 남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취기가 올라오면서 정난이 호텔로 돌아가려 하자 요시무라는 정난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함께 밤 산책을 하며 도쿄의 야경을 구경하자고. 정난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도쿄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를 걸으며 두 사람은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둘의 대화는 끝도 없이 이어졌으며 정난은 이 순간 요시무라와 자신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요시무라가 정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을 때 정난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온 몸의 솜털들이 곤두서는 것처럼 느껴졌다.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남자와 기분 좋은 취기는 정난을 한없이 흥분시켰으며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라 재촉하는 듯 했다. 환갑의 나이가 무색하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흔들리고 있었다. 제가 취했나 봐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정난이 휘청거리며 말하자. 나도 그래요, 정난.
당신은 정말 미치겠어요. 하며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나누었고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의 손길에 그녀는 무너졌고 죄책감 속에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온기를 찾아 끝도 없는 어둠 속을 헤매었고 결국 금단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기에 그 밤은 너무도 짧았다. 이튿날 아침 정나는 따뜻한 요시무라의 품에서 잠이 깼다. 새벽녘에야 잠든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자고 있는 요시무라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일들이 다시 떠오르며 정난의 가슴이 후끈해졌다. 지난밤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정난이 요시무라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그의 품을 벗어나려 하자 잠에서 깬 요시무라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요시무라는 정난을 끌어당겨 꼭 안으며 또다시 길고 깊은 키스를 했다. 또 한 차례의 태풍이 휘몰아친 후에야 정난은 혼자가 될 수 있었다. 혼자가 된 정난은 환갑의 나이에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는 자책감이 후욱하고 밀려왔다. 아이들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돌아가서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다. 환갑이 된 어른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꼈던 황홀함과 설레었던 마음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호텔 로비에서 미애를 만난 정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미애는 어젯밤 어디서 잤느냐며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정나는 얼버무렸다. 다행히 미애는 알았다는 듯이 깊이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행은 계속되어야 했다. 미애는 정난의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을 했지만 정난은 그저 피곤하다고 둘러댔다. 사실 지난밤 그와 함께였던 이유로 밤새 잠을 자지 못해 얼굴이 부어있기도 했다. 하지만 둘은 예정대로 아사쿠사 센소지를 둘러보고 우에노 공원에서 벚꽃을 감상했다. 하지만 정난의 마음은 온통 어젯밤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정난은 마치 자신의 비밀이 모든 이에게 들켜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센소지에서 기도를 올리며 여행 생각만 하려 했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벚꽃을 보며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시무라와 함께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거리에서 다시 마주친 요시무라. 정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미애가 쇼핑에 빠져 있는 사이 요시무라가 다가왔다. 그는 정난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다. 정나는 당황하며 말했다. 어제 일은 잊어주세요. 그럴 수 없겠는데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인연인 듯합니다. 술에 취해 즐겼던 하룻밤의 상대가 아닌 맑은 정신으로 다시 본 요시무라는 의외로 점잖고 매력적인 남자였다. 은은한 미소와 배려 깊은 말투, 그리고 정난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정난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정난의 흔들리는 눈빛은 그 사실을 감추지 못했다. 요시무라는 정난에게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자신의 친구도 함께하니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난은 망설였지만 결국 초대에 응하기로 했다. 어젯밤의 충동적인 만남이 아닌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 미애에게 돌아와 저녁 약속을 말하자 미애는 신나하며 좋다고 했다. 여행에서 만난 로맨스라며 정난을 놀렸지만 정난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날 저녁 정난과 미애는 요시무라와 그의 친구 마스시타와 함께 긴자의 고급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 마스시타는 요시무라와 같은 나이대에 은퇴한 의사였다. 온화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미에와 금세 어울렸다. 정나는 요시무라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배려에 감사했다. 혼자서는 부담스러웠을 텐데 4명이 함께하니 훨씬 자연스러웠다. 일본 여행은 즐겁습니까? 요시무라의 물음에 미에가 답했다. 네, 덕분에 더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고 웃음소리가 테이블 위를 채웠다. 정나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에 취했다. 4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요시무라는 정난에게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그의 진지한 관심과 배우려는 자세에 정난은 감동했다. 마스시타와 미에는 서로의 여행 경험담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4사람 모두 나이를 잊은 채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고 들떠 있었다. 요리는 예술 작품처럼 달콤했고 와인은 부드럽고 향기로웠다. 정나는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식사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요시무라의 배려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식사를 하며 요시무라는 정난에게 한국의 가족 이야기를 물었고 정난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야 찾은 자유로움까지. 식사 후 거리를 걸으며 정난은 요시무라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난은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도 결혼은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오랫동안 외로웠기 때문이다.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반자 관계일 뿐 사랑은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마스시타와 미에가 호텔로 먼저 돌아간 후 정난과 요시무라는 다시 단둘이 남게 되었다.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2사람은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새 정난은 그의 손을 찾았고 2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은 채 걷고 있었다.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체온이 맞잡은 손을 타고 정난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다. 손만 잡았을 뿐인데 정난의 마음은 벌써 저 멀리 앞서 달리기 시작했다.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목덜미가 뜨끈해지면서 그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자기 멈춰선 요시무라는 정난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만지기 시작했다. 정난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감고 그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다. 6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가슴 설레는 순간은 정난에게 없었다. 요시무라의 따스한 입술은 강하게도 약하게도 그녀를 흔들어대며 춤을 췄다. 그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정난의 입술을 삼킬 듯이 깊게 파고들었다. 정난은 몸속의 모든 감각들이 깨어나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오늘 밤 함께 있고 싶어요. 정난의 말에 요시무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오늘은 술김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내린 자신의 결정이었다. 그날 밤 정난은 요시무라의 품에서 지금 이대로 세상이 끝난다 해도 상관없을 만큼의 전율과 환희를 맛보았다. 어젯밤과는 또 다른 요시무라의 열정적인 몸짓에 정난은 그녀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시간이 영원히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느끼며 살아왔던 것인지, 그는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인지, 정난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생각에 빠졌다.
좋아합니다, 정난. 갑작스런 그의 말에 생각에 빠져 있던 정난은 저도 좋아해요. 아주 많이. 그 밤 그와 정난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느끼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정난은 그와 함께 있는 이 시간만큼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려 애썼다. 4박 5일의 여행이 끝났다. 한국으로 돌아온 정난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몸과 마음 곳곳이 요시무라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마다 차리는 밥상 위에도 거실의 정적 속에도 그의 웃음소리가 남아 있었다. 남편은 여행이 어땠는지 물었지만 정나는 그저 좋았다고만 답했다. 아이들도 엄마가 여행 다녀온 후로 표정이 밝아졌다며 좋아했다. 하지만 정난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정난을 감싸주던 그의 따스했던 손길이 더욱 생각나곤 했다. 그의 따뜻한 시선,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들. 일본에서 보낸 그와의 마지막 밤과 공항까지 배웅해주며 그가 건넨 마지막 키스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정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쩌라고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세상은 환갑이 넘은 여자에게 관능적인 감정이나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미 할머니, 어머니로만 바라봤다. 여자로서의 정난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정난의 몸과 마음은 아직 살아 있었다. 요시무라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여자였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였다. 거울 앞에 선 정난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처진 몸매,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사회는 이런 모습의 여자가 사랑을 꿈꾸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정난은 알고 있었다. 자신 안에 아직도 뜨겁게 살아있는 여성성을. 요시무라가 그것을 깨워준 것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받은 요시무라의 연락처를 바라보며 정난은 고민에 빠졌다.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환갑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은 일인 건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늙은 여자가 철없이 굴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정난의 마음은 이미 요시무라에게 가 있었다. 그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고 그와 나눈 대화가 그리웠다. 자책과 갈망 사이에서 정난은 갈등했다. 가족들 앞에서는 평범한 엄마와 아내 역할을 해야만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그의 생각에 빠져들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는 진정한 욕망이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는 걸까? 어느새 그녀의 눈길은 일본행 비행기 티켓 정보에 머물렀다. 미애에게 연락해서 그때 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감정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환갑의 나이에 느끼는 사랑을 누가 이해해 줄까? 정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 편견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결국 정나는 결심했다. 아들에게조차 알리지 못할 비밀. 환갑의 나이에 떠나는 또 다른 여행. 미애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떠나는 비밀 여행이었다. 가족들에게는 동창회 모임이라 했고 남편과 아이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잘 다녀오라고 했다. 가족들을 속이고 떠나는 여행이라니.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정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용기 냈던 결정이지만 그래도 죄책감의 무게는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정나는 그동안 간직하고 있던 그가 선물한 작은 장신구를 만지작거리며 이제 돌이킬 수 없음을 인정했다. 하네다 공항에는 미리 연락한 그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찾으러 간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정나는 누군가의 엄마 아내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의 정난으로 날아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정난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정난은 게이트를 나서며 두리번거렸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난. 그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그의 모습에 정난의 가슴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정난이 기억하던 것보다 더 멋있어 보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공항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그들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요시무라가 정난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정난의 가슴속을 가득 채우던 수많은 불안감들이 일시에 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안도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뜨겁게 포옹했다. 정난은 이것이 바로 자신이 오랜 시간 찾고 있던 진정한 안식이라 확신했다. 포옹을 풀며 요시무라는 그녀의 입술에 달콤한 키스를 했다. 정난도 눈을 감고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했다. 나이도 사회적 시선도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사랑만이 존재했다. 공항에서 나오며 요시무라가 말했다. 정난을 위해 특별한 곳을 준비했다고. 도쿄 외곽의 조용한 온천 마을에서 며칠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정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사랑일지 또 다른 일탈일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정난이 더 이상 과거의 정난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에게 환갑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